만약 이 개념들이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들어봐 주세요.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것은 곧 돈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개념 자체가 워낙 방대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함께 이해해 봅시다. 제 생각에 돈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추상화한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세상에 기여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잔디를 깎든 유리를 닦든 회사를 창업하든 팟캐스트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세상에 가치를 제공하고 있어요. 나탈리, 당신은 당신이 가진 시간과 당신의 삶이 표현되는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노동, 노력이 모든 것을 대가로 우리는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돈은 사회에 대한 당신의 기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해요. 원래 그게 돈의 목적이니까요.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어요. 예를 들어 5명이 마을에 살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탈리, 넌 사냥을 가고 난 물을 길러 올게. 다른 친구는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우리가 서로 나눈 걸 공유하는 거지.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지은 집에서 잘 수 있고 제가 길러온 물을 마실 수 있고 당신이 사냥한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직접적으로 기여를 주고받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나탈리, 만약 당신이 오늘 홀푸드에 가서 저 팟캐스트를 녹음했어요. 그러니까 리바이 스테이크 2개 주세요라고 한다면 직원이 뭐라고 할까요? 전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팟캐스트엔 관심도 없어요. 제가 그걸로 뭘 하라는 거죠? 라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에게 기여할 수 있는 돈을 발명한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에너지, 노력, 노동을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국 돈이란 당신이 이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해요. 또한 돈은 당신이 사용한 시간, 에너지, 노동, 노력을 저장해서 나중에 필요한 것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탈리, 당신은 팟캐스트를 녹음하고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홀푸드에 가서 스테이크 2개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돈이 정부든 기업이든 어떤 누군가의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결국 돈을 점점 더 가치 없게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이 돈을 많이 찍어낼수록 그만큼 실제 돈의 가치도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걸 다르게 생각해보면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를 찍어내는 것과 같아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그들은 전혀 일하지 않고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서 그 가치를 떨어뜨릴 때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그들은 당신을 더 가난하게 만들고 당신의 경제적 힘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돈은 당신이 평생 쏟아온 노동과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인데 정부가 그 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결국 당신의 인생도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삶의 가치가 떨어져요. 집을 덜 사고 기름도 덜 넣고 옷도 덜 사고 휴가도 덜 가고 교육도 줄어들겠죠. 심지어 아이를 덜 낳고 가족을 이루기도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지만 그건 전쟁 때문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들이 결국 그렇게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구도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자산을 소유할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 세상에 가치를 기여하고 싶고 그 가치를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저의 노동의 가치를 줄이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 쏟은 노력과 주변 사람들에게 제공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키고 싶어요. 또 제가 노력한 만큼 같은 수준의 집을 사고 같은 수준의 옷을 사고 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길 원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10명 낳고 싶다면 그만한 재정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게 비트코인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에요. 우리는 작업 증명과 세부적인 내용들을 논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수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공급이 고정된 화폐 단위예요. 비트코인은 추가로 더 만들어낼 수도 없어요. 만약 금을 더 찾고 싶다면 추가로 채굴하면 되겠죠. 맥도날드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80억 개의 치즈버거를 제공하고 싶다면요. 이것도 만들면 돼요. 애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10억 개의 아이폰을 공급하고 싶다면요. 만들면 됩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공급이 고정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유한하고 추가 생산이 불가능한 무언가를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화폐가 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세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싶어 하고 그 가치를 누구도 빼앗지 못하도록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리플 같은 것을 보면 이건 그냥 특정 회사가 마음대로 찍어내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얻어야 합니다. 그게 실제로 채굴을 통해서든 현실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서든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사람은 일종의 인공 채굴을 한 것과 같다고 봐요. 그는 평생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만들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금융공학을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그가 오늘날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몇 시간을 투자했을까요? 그가 얻은 비트코인은 결국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간 결과예요. 물론 그가 직접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시간과 에너지는 세상이 소비하고 가치를 인정하는 자원이에요. 이제 리플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1000억 개의 XRP를 찍어내서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시간과 에너지를 제공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핵심이에요. 물론 리플이 스마트 계약이나 결제 네트워크 용도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논의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중립적 화폐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반드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며 누구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비트코인이 도대체 뭔데? 왜 가치가 있어? 라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 시간, 에너지, 노동, 노력을 들여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며 그 누구도 추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